안녕하십니까. 모스이민 컨설팅의 김은정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USCIS가 AOS, 즉 미국 내 신분 조정 심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형 이민 전문 로펌 파트너 변호사들이 가장 우려한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가장 우려한 대상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F1 학생 신분으로 EB5 AOS를 진행 중인 신청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5일 IIUSA 웨비나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IIUSA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IIUSA는 미국 EB5 리저널 센터 산업을 대표하는 무역협회로 투자 이민 정책 지원과 교육, 업계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WR Immigration 조이 버넷 파트너 변호사, Curzban, Tasselli & Pratt의 존 프라트 파트너 변호사, 그리고 클라스코 Immigration Law Partners의 창립자인 론 클라스코 파트너 변호사가 참석하여 이번 정책 메모의 의미와 실무적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F1 학생 신분으로 EB5 AOS를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USCIS는 정책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AOS는 권리가 아니라 재량적 혜택이다. 즉, 신청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USCIS가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민법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AOS 신청 자격 요건도 그대로이고 EB5 동시 접수 제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USCIS가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클라스코 파트너 변호사와 프랏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메모가 기존 판례와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향후 연방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EB5 투자자들은 괜찮을까요? 패널들은 현재로서는 EB5 자체가 이번 정책 메모의 주요 규제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EB5는 미국 경제의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EB5 투자자 역시 AOS 신청자라는 점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즉, 재량 심사가 강화된다면 그 역량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패널들이 가장 우려한 집단이 바로 F1 학생 신분의 AOS 신청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지금 F1 학생 비자로 미국에 계신 분들은 특히 주목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I-485를 접수하고 EAD 취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뒤 학교를 중단하고 취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EAD를 이용한 합법적인 취업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웨비나에서 패널들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I-485를 접수했다고 해서 F1 신분 유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I-485가 계류 중인 경우에 신청자는 Authorized Stay, 즉 합법적 체류 상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F1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를 중단하거나 CBS가 종료되었다면 F1 신분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부정적인 재량 요소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I-485를 접수하고 EAD를 발급받아 취업하고 학교를 중단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I-485가 거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더 이상 이용한 F1 신분도 없고 I-485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즉,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파트너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가능하다면 I-485 승인 전까지 F1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안전적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I-485 계류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랩 파트너 변호사는 AP, Advance Pro, 즉 여행 허가증 사용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했습니다. AP로 미국에 재입국하면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Parole, 즉 임시 입국 허가 신분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물론 AP 사용 자체가 위법하거나 곧바로 문제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입국 심사가 강화되거나 입국 거부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추방 절차까지 이어지면 절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보호 장치나 구제 수단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AP 사용은 자제하시고 다른 유효한 비이민 비자가 있다면 그 신분으로 재입국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클라스코 파트너 변호사는 앞으로 AOS 심사에서는 단순히 자격 요건 충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신청자가 왜 재량적으로 승인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positive equities, 즉 긍정적 요소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자면 성실한 세금 신고 기록이 있다든지, 범죄 경력 없음을 증빙할 수 있다든지, 봉사활동, 종교활동, 지역사회에 기여 내역이 있다든지, 아니면 추천서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I-485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이미 I-485를 접수한 분들도 심사 전 단계에서 보충 자료를 제출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번 II-USA 웨비나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이민 전문 로펌 파트너들이 공통적으로 전달한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EB5 AOS 자체가 막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I-485만 접수했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F1 학생 신분으로 EB5 AOS를 진행 중이라면 학교를 중단하거나 신분 유지를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스이민 컨설팅은 EB5 투자 이민 및 AOS 전략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링크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